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 도형까지 다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블렌더에서 또 미러 기능만큼 되게 다양하게 쓰일 सब디비전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सब디비전의 되게 이론적인 내용은 인터넷에 금방 찾아봐도 나오니까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정도까지만 잘 비유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सब디비전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지금은 면이 몇 개죠? 6개잖아요. 6개라서 이 용량 자체가 별로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묘사를 하다 보면은 지금은 안 알려드릴 내용이지만 이런 식으로 면이 엄청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조금 높은, 예를 들어 엄청난 고퀄리티의 피규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지브러시처럼 복잡한 모형을 만들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면의 개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컴퓨터의 부하도 같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덜어주기 위한 기능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सब디비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2번입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갑자기 우리 사각형이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보고 있었던 사각형이 이렇게 큰 틀로 자리매김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이 सब디비전을 적용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면이 6개밖에 없던 정육면체를 이렇게 면을 나눠가지고 표현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게 되죠. 근데 우리는 최대한 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하되 몸통과 비슷한 느낌을 줘야 되니까 여기서 가상의 선들을 몇 개 더 추가해 줄 겁니다. 이 기능은 엣지 루프라고 합니다. 지금 이 정육면체에서 선을, 여기를 관통하는 선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 단축키는 컨트롤 R입니다. 컨트롤 R을 누르면은 이렇게 노란 색깔 선이 나오게 됩니다.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면 적용이 되고요. 내가 만약 세로를 넣고 싶다 하면은 마우스를 좀 움직이면은 이렇게 각각의 가로 세로의 가운데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가로 세로 다 넣어줄 겁니다. 자, 여기서 클릭하면은 이제 적용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사각형이 조금 더 면이 세분화돼서 쪼개졌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더 익사이팅하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장소로 이렇게 끝으로 내린 다음에 클릭하면은 이렇게 모양이 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컨트롤 R 가로줄, 그 다음에 위로 올려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로선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로선을 하나, 둘 이렇게 넣어주면은 아까 그 사각형보다는 조금 더 면이 늘어났습니다. 이 सब디비전이 좋은 게 이렇게 모디파이어에 सब디비전이 들어가 있으면은 컴퓨터는 처리할 때 기존 우리 정육면체를 기준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모형을 들어가기 전에 이 सब디비전을 응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개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처음이라 그런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3D 전공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어떤 친구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아까 여기서 컨트롤 R을 눌러서 이렇게 선을 적용을 해줬죠. 근데 각각 두 선을 일일이 하면은 또 피곤하겠죠. 그래서 컨트롤 R 한 다음에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시면은 이렇게 2개가 되고 3개, 4개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고 한 2개 정도만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 자, 이렇게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되면은 좀 힘드니까 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컨트롤 R 2번 클릭. 여기서 S키를 눌러주시고 Z키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세로로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클릭 하면서 여러 개 했던 것보다는 프로세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적당한 높이까지 이렇게 당겨줍니다. 저는 한 이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가로도, 세로죠? 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R, 마우스 휠 위로 한번, 클릭 한번, S, X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했지만 조금 더 편하게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뭔가 모양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제 아까 기존 육명체보다는 면이 많아졌기 때문에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스컬팅, 그러니까 디지털 조각이든 이런 3D 모델링, 이거를 뭐 폴리곤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런 모델링을 할 때는 큰 틀을 제대로 맞춰주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디테일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보면은 막 밑그림을 그리고 디테일을 묘사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큰 틀에서 점점점 작아지면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팔은 이렇게 보면 팔 같지만 우리가 받은 키트랑 비교하면은 조금 너무 딱딱하죠? 이것도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सब디비전 단축키가 컨트롤 2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미러 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똑같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오른쪽 걸만 건들면 돼요. 그리고 왼쪽 거는 건들고 싶어도 건들지 못합니다. 아직 미러 모드가 완전한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이쪽만 건드리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로줄을 추가해 주시고 마우스 휠, 그 다음에 GX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2번을 한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가줍니다. 그 다음에 엣지 루프를 2개 적용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는 S를 눌러서 스케일을 조정을 했잖아요. 이 선에. 하지만 G키를 눌러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한번 움직여 볼까요? G키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막 움직여지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 빨간색 선 X축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G키, X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여기까지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엣지 루프를 가로로 이번에는 줘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2개가 아니라 밑으로만 한번 내리면 되겠죠? G키 누르고 Z축 하면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까 그 육면체보다는 조금 더 파일처럼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सब디비전을 응용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들을 이쪽으로 좀 당겨 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는 면은 엑스레이가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Alt Z, 엑스레이 모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선을 이 왼쪽으로 좀 옮겨줄 거예요. 근데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위에 키보드 위에 숫자 1번을 눌러서 점 에디트 모드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이쪽 점들을 다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G키 누르고 X키 하면은 약간 너비가 줄어들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선을 하나 더 추가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이렇게 되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정갈한 모양이 나왔죠. 이렇게 팔까지 만들었습니다. 조금 디테일한 거를 약간 만져볼게요.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렌더에서 다양한 기능 중 하나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뭐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는데 이걸 알면은 작업의 환경이 좀 더 좋아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저는 여기를 보고 있지만 조금 더 고정된 화면을 한 번 더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한 가지 뷰포트에 4가지 면에 볼 수 있는 화면이 떠요. 하지만 블렌더는 이렇게 창이 하나밖에 없죠. 하지만 블렌더에서도 이렇게 창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마우스를 끝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갑자기 마우스 아이콘이 바뀌죠. 이렇게 여기서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뷰포트가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그럼 또 여기 이쪽으로 내려서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되죠. 보통은 저는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없애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누르고 밑으로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떠요. 이 아래 거를 없애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없어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걸 없애주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반대로 나는 왼쪽에서 보는 게 편하다 하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자신의 기호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1번, 여기서는 3번 해서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보는 면이잖아요. 수정하는 거는 여기서 수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거치는 것을 없앨 수가 있어요. 여기서 T를 누르면은 이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누르면 다시 튀어나오고요. T입니다. T 단축키. 여기도 마찬가지로 T. 이렇게 해서 조금 편하게 움직여줬습니다. 자, 이번 편은 굉장히 많은 걸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분 단위로 끊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브디비전을 이용해서 팔이랑 몸통을 얼추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유관순 여사님의 아트 토이를 보면은 이 아래쪽이 치마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마 모양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측면 뷰를 봐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치마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팔이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키패드를 통해서 시점 변환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여기서 8번 위에 있는 슬래시가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얘 하나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클릭한 오브젝트 하나만 볼 수 있고 또 똑같이 누르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는 이 키를 눌러서 작업하시면은 좋아요. 어차피 여기서 전체적인 건 볼 수 있으니까. 자,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엑스레이 모드로 변환된 다음에 이쪽 면을 뒤로 좀 옮겨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너무 일자죠. 그래서 가운데에 엣지 루프, 선을 하나 추가시켜 줄 겁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R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점 편집 모드 1번을 누르시고 또 이거를 Y키로 약간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 아트토이는 약간 각진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각지게 한번 또 만들어 주겠습니다. 각지게 만드는 방법은 엣지 루프를 추가하셔서 이렇게 내리면 좀 각지게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쪽도 엣지 루프 하시고 G키 이렇게 위로 올려줬습니다. 그러면은 좀 각진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을 하나 더 살려줄게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변화가 밋밋하죠. 그래서 컨트롤 R 세로를 눌러서 이걸 추가해 준 다음에 Y키로 한 이쯤까지 옮겨주겠습니다. 그 다음 얘를 위로 올려주면은 얼추 치마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지게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각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약간 이 옷치고는 좀 너무 얇은 것 같아서 이거를 또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좀 더 뚱뚱하게 만들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몸통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약간 치마 같죠? 근데 조금 더 뚱뚱해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한 번에 S 누르고 Y, 오브젝트 모드에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거를 수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약간 너무 사각형이에요. 여기를 좀 평평하게, 대각선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기능은 베벨 기능입니다. 약간 그 선이 하나가 있는데 두 개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벨벳 기능을 조금 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큐브가 있죠? 이 큐브가 있으면은 벨벳이 무엇이냐? 여기서 컨트롤 B를 누르면은 이렇게 선 가운데로 약간 면이 생기는 겁니다. 선을 기준으로 면을 생기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2번 누르시면은 아까보다는 좀 변화가 덜하죠. 왜냐하면은 이 선들이 형태 변화를 조금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응용해서 우리는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아까 단축키가 컨트롤 B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컨트롤 B를 해서 나눠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선을 하나 위에 옮겨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걸려서 이상한 모양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선을 좀 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주고요. 자, 이 선을 컨트롤 B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선, 면, 점을 많이 쪼개다 보면은 이 클릭하는 거를 실수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처음과 끝을 꼭 선택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Shift로 하나하나 클릭하면 좀 힘들잖아요. 이럴 때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 선과 연결되어 있는 선들만 다 클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B 이렇게 좀 눕혀줄게요. 이 정도? 이 정도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선을 추가하는 거는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하죠? 우리가 받은 데는 완전 밋밋하고 평평한데 약간 둥근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선 베벨을 넣은 이 부분에 면도 한번 추가해 볼게요. 면을 추가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I키를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면 안에 면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아까보다 훨씬 평평해진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훨씬 더 평평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좀 더 수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조금 평평한 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해볼까요?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잘 따라와 주시거나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선 모드를 클릭해야 되니까 더블 클릭. 컨트롤 B 해서 베벨을 주고요. 그 다음에 I키를 눌러서 이렇게 면을 하나 더 추가해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약간 대칭만 맞춰주겠습니다. 어차피 다 똑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한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어때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아트토이 같은 느낌이 나죠? 자, 여기까지 सब디비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의 또 반복입니다. 다리도 마찬가지로 सब디비전을 한번 줘볼게요. 근데 우리가 다리를 처음 만들 때 정확한 위치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같은 오브젝트로 묶여 있어요. 물론 에디트 모드에서 보면은 이 긴 큐브 하나, 다리 큐브 하나, 발 큐브 하나 이렇게 두 개지만 이렇게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하나가 되어서 같이 움직이죠. 이럴 때는 이것들을 한번 분리시켜 줘야 됩니다. 분리시키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라기보다는 사각형, 영역이라고 할게요. 사각형 영역을 클릭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점 하나하나, 면 하나하나, 혹은 선 하나하나 하면은 너무 힘들죠. 그렇다고 이렇게 클릭하는 방법도 있지만 겹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영역만 클릭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단축키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이번에는 L키입니다. L키. 점선 면이든 상관없어요. 다만 점이면은 점 위에서, 선이면은 선 위에서, 그 다음에 면이면은 면 위에서 해줘야 되고, 보통은 면일 때 선택하기가 가장 편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면으로 클릭을 합니다. 자, 어떻게 클릭하는지 잘 보세요. 이것의 단축키는 L이거든요. L을 누르면은 링크입니다. 이 면과 링크, 연결된 것들을 다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다 선택이 된 걸 확인하고 혹시 모르니 엑스레이 모드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분리해 줄 건데, 분리해 주는 방법은 알파벳 P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separate가 떠요. separate는 그 separate의 P를 따와가지고 단축키 P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따로 건드리지 말고 여기 셀렉션, 선택한 것만 분리하겠다. 이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갑자기 주황색 실선으로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탭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하나였던 오브젝트가 이렇게 깔끔하게 두 개로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배우죠? 근데 이제 이 기능들이 거의 끝이에요. 이것들만 활용해서 아트토이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subdivision을 이용해서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한다 했죠? 컨트롤 2번을 눌러서 subdivision을 준다.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다리 모양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한번 잘 보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단축키가 왜 쓰였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설명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컨트롤 2번을 눌러서 subdivision이 적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탭, 에디트 모드에서 면 편집을, 점선 면 편집을 해줄 겁니다. 자, 엣지 루프를 넣어주고요. 이렇게 다리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좀 조정해야 되니까 1번을 눌러서 전 모드, 버텍스 모드라고 합니다. 전 모드를 클릭, 그 다음에 뒷면이 잘 안 보이니까 엑스레이 모드, 그리고 이것을 S, 높이 빼고 조절, Shift Z 이렇게 좀 줄여주겠습니다. 약간만 줄여줄게요. 그 다음에 이 위에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R 이렇게 올려주고요. 또 똑같이 Z 이렇게 해서 약간 늘려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얼추 다리 모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약간 위로 올려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응용력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원을 조금 더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subdivision인 상태에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는 이렇게 엣지 루프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한 게 다 균일하지가 않아요. 내가 한 게 다 균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었거든요. I키를 눌러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이렇게 밑면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밑에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탭키 누르고 맨 밑에 면 누르고 I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이쁘고 정갈한 모양이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리까지 한번 해봤어요. 조금 세부적인 조정을 하고 신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발 차례입니다. 지금 신발을 보시면은 아마 위에 장화처럼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또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를 배웁니다. 자, 우선 탭키, 컨트롤 R 누르시고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 면을 이렇게 옮기면은 이렇게 장화 모양이 나오긴 하는데 뭔가 어색하죠. 그래서 이 면을 추출하는 기능을 배워볼 거예요. 이게 익스트루드라고 하는데 여러 3D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이 많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적응될 때까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이 키를 누르고 익스트루드의 단축키는 이 키입니다. 자, 그냥 이렇게 G키로 움직이는 거랑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보세요. 이게 그냥 G키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키를 누르고 Z축을 누른 다음에 움직이면은 자, 보이셨나요? 이렇게 면이 하나가 더 생겼다고 보면 돼요. 이 면을 따라서 이 하나의 면들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익스트루드 기능. 자, 이렇게 장화 모양으로 만들어줬어요. 조금 더 올릴게요. 한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만들어준 다음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신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오브젝트 모드에서 컨트롤 2번. 그러면 벌써 좀 자연스럽죠. 하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자, 탭키, 컨트롤 R. 자, 여기서 그럼 한번 제가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셔도 되는데 제가 어떻게, 왜 이렇게 만드는지 한번 밑에 단축키를 보면서 복습해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신발 모양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이제 얼굴 묘사 나머지 부분들 완성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렇게 막 면을 집어넣다가 실수로 잘못 추가한 게 있어서 이렇게 선이 끊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로 돌려드리면은 이런 모양이었죠. 자, 이런 모양이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선 면들이 이렇게 잘 이어져 있다가 여기서 끊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면들을 없애주고 다시 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 기능을 쓰려면은 무조건 에디트 모드에서 바꿔줘야 됩니다. 에디트 모드에서는 점, 1번, 2번 선, 3번 면 이걸로 편집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우리는 이때까지 이동, 크기 조절, 회전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 면들을 붙이고 늘리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오브젝트를 없앨 때 X키를 눌러서 딜리트를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문제가 되는 면이 여기 두 개죠. 하나, 두 개입니다. 자, 이 면들을 먼저 없애줘야 돼요. 3번을 눌러서 면 모드에서 X키를 눌러서 이렇게 페이스, 또 X키를 눌러서 페이스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린 신발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편집 모드, 에디트 모드에서 1번을 눌러줍니다. 그럼 점 모드죠. 이것들을 연결된 것들을 4개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F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면이 채워집니다. 다시 F키. 이것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F키. 하나, 둘, 셋, 넷. F키. 이 F키는 페이스의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면을 채워준다는, 빈 공간에 면을 채워준다는 의미예요. 자, 다시 해볼까요? 예를 들어 여기가 빵꾸가 났어요. 그러면은 여기, Shift로 눌러서 같이 클릭한 다음에 F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똑같이 되죠. 이렇게 점선면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도 똑같아요. 이렇게 X 누르고 엣지 하면은 이렇게 선이 사라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엣지만 없애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엣지를 누르면은 지금 연결된 엣지와 연결된 면들이 날아가잖아요. 어떠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엣지, 선만 없애고 싶으시면은 X를 하되 컨트롤과 같이 눌러줍니다. 컨트롤 X 하면은 이렇게 원래는 나오면 안 되는 모양이지만 선만 없어진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돌려줄게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꼭 복습을 잘 하셔서 이런 모델링의 기초를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